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 청취권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봉등로 간판 개선 사업부터 마지막의 호명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44조 2026년 봉등로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일원으로서 2개 구간의 90개 업소 100여 개 간판을 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노후된 건물의 인면을 개선하여 우리 군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월까지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까지 간판 디자인 용역과 경상북도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공공에서부터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2025년 4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게시하는 행정용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반 현수막 제작비와의 차액분을 지원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 게시대를 시범 운영하여 친환경 실천 운동을 공공이 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2월까지 사업 계획을 홍보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이며 연말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민간 분야로 확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 착공 후 중단되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의 환경정비와 안전관리 조치를 통해 국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 울타리 설치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요된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사업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중 방치된 공사 현장별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조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분양 7개 단지, 임대 3개 단지로 총 10개 단지에 12,32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2단계 구역 주택건설 사업 승인건은 총 3건으로 2개 단지에 2,408세대가 2024년 11월에 그리고 S-4블럭 1,150세대는 2025년 12월에 각각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동주택 용지의 분양 현황은 753세대 규모의 S-3-2블럭은 2025년 3월에 분양되었고 1174세대 규모의 S-3-1블럭은 현재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3개 단지에 대해서 신도시 내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시행사와 수시로 공유하고 분양가 심의,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7월까지 169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43제곱미터 규모로 주차대수 310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기계 및 전기실, 1층은 주차장과 관리사무실, 화장실, 2층부터 4층과 옥상층은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철골 기둥과 보호 설치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는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조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4월까지 110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573제곱미터 규모로 1층은 사무실, 휴게실,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중앙정원을 그리고 2층에는 12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등 최고 시설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골조 및 내외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였고 3월 현재 조경 공사를 착공하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조 통합돌봄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생 및 인구 소멸 문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1단계 구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통합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도시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년까지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650제곱미터 규모로 각종 돌봄센터, 영유아 창의문화센터, 창의과학 인재키움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기본 계획에 따라 건축물 배치 및 평면 계획을 수립 중이며 3월에 경북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10월경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조 예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벤처기업의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8년까지 178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5,891제곱미터 규모로
사무공간, 회의실, 식당, 홍보실 등으로 구성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까지 설계 용역 마무리 후에 2027년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조 예천 박물관 수장고 신축 사업입니다. 예천 박물관 수장고 신축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문화자료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학술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8년 하반기까지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5제곱미터 규모로 수장고, 학예연구실, 기록물 보관소, 다목적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연말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까지 설계 용역 마무리 후에 2027년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8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3조 호명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상시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년까지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930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운동 공간,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 홀, 사무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연말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10월경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건축가 직원 모두는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아름답고 편리한 국민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45페이지에 현수막 네. 이거 그러면 재질이 뭐 면이나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소재 재질이죠. 친환경 소재면은 뭐 예.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했을 때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가 이제 좀 빨리 되는 그런 재료. 면 종류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친환경이면 일반 현수막보다 단가가 더 비싸가지고 이 3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3만 원 기준은 네. 그럼 3만 원만 지원해 주면은 일반 현수막 가격이 거의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현수막이 한 뭐 6만 6천 원 정도 하고요. 예. 친환경 현수막이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차액을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 현수막은 크기가 여러 가지 네. 있는데 그럼 크고 작고 관계없이 그냥 3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크기는 거의 일반적으로 지금 걸고 있는 게 6m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도 그렇지만 네. 이용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선 그 공공용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내 그 실가소하고 또 관내 그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지금 좀 보내놨고요.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치대에 걸지 않고 네. 일반 막 거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철 되면 막 현수막이 난립할 텐데 네. 그런 거는 그거는 지금
특히 이제 예천읍하고 호명읍하고 두 군데가 이제 불법 현수막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지금 기관지 근로자를 고용해서 상시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 기준이 적용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 민간 현수막보다는 거는 게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그 안 맞는 거는 그 일단 저희가 정당하고 유선으로 일단 먼저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를 좀 유도하고요. 지금 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 현수막도 네. 3만 원 지원은 아 그것도 친환경으로 하면 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예천 박물관 수장고 신축 이거 설계가 들어갔죠? 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근데 그 요새 박물관 여기도 이제 박물관 옆인데 네, 박물관도 요새 보면은 건축물이 아주 아름답게 설계가 잘 되잖아요. 네, 이거 수장고도 그 박물관 못지않게 건물이 좀 아름답고 그 박물관 건물 자체가 네. 그 뭐로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있도록.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예, 예. 그 설계 공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요새 저 부근에서 짓는 건물이 그렇게 건물이 뭐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수장고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네, 특히 지금 영주 쪽에 가 보면은 공공 건물도 아주 아름답게 짓더라고요.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뭐 면사무소 이런 것도 짓는데 예천은 거기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네. 건물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50페이지에 돌봄 클러스터 경계하고 초등학교 경계하고 네.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부지 경계에서 통합돌봄 클러스터 건물까지 이격거리는 법정 이격거리 띄워놓고 뭐 많이 돼봐야 뭐 한 3m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계에서 한 5, 6m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5, 6m. 예. 그러면 거기는 이제 차들은 일단 못 들어갈 거고 네. 그 임대 아파트하고도 그 나중에 이제 그 입주를 하면 네. 애들이 학교를 그 돌봄 클러스터 뒤쪽이나 앞쪽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임대 아파트하고 경계는 어느 정도 보세요? 학교 앞에서. 임대 아파트 부지 경계하고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3m 정도. 그 한 법정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서 한 5m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 이제 우리 길이로 봤을 때 그 임대 아파트 클러스터 네. 요거는 직선거리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폭은 한 5m 하고. 지금 그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전체 그 아파트 부지에서 오른쪽 동남쪽 하단에 이제 클러스터. 예,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그 부지를 이제 나중에 분할할 예정이고요. 그 직사각형 부지 안에 건물이 거의 꽉 차게 들어갑니다, 지금. 부지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들어가는 거 하고 그 아파트 부지 경계하고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거의 다 한 5m 안팎으로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전에도 한번 뭐 설명을 내가 들었지만은 네. 그쪽에 임대 아파트 가감철화가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클러스터 진입로는 어디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클러스터 진입로는 처음에는 전체 그 클러스터 부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교통 심의를 받으면서 그 바로 앞에가 삼거리로 돼 있거든요.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바로 클러스터 진입로하고 좀 맞춰라. 이래서 이제 그게 서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학교하고는 요 진입로는 좀 벗어난다 그죠? 예, 학교로부터는 조금 더, 예, 그러면 가감차로 안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또 지나가서 또 진입을 할 거고. 예, 그러면 아까 아파트 진입로는 한 개죠. 그거는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쪽에 이제 진입로가 너무 많게 되면 그렇죠. 교통 정체가 우려되니까 한 개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는데 그 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교통 심의를 받으면서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진출입로가 한 개는 곤란하다라는 교통 분야 심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 하던 거를 지금 2개소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대로변 안에서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진입로가 예. 만들어진다. 예. 그래 행복주택 쪽에가 이제 메인 주출입구가 되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부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통합돌봄 입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진입로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대로변에서 네. 아파트로 들어간 입구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도 신호등이 만들어지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게 학교하고 경계에서 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된다 그러면 클러스터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진입하는 거, 아파트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거 그렇게 이제 되고 대로변에는 한 개의 진입로가 있다 그러면 참 이게 사거리하고 맞춰지고 또 그쪽에 입구 사거리가 있을 건데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심의를 받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변화를 주기는 이제 어렵다. 지금은 뭐 저번에도 그 말씀 주셨듯이 아파트 부지하고 호명초등학교 사이를 도로를 하나 따고 올라가서 뭐 진입하는 관계에 거기서 말씀 차를 주셨는데 예. 네, 저희가 또 그걸 개발공사하고 충분히 또 협의도 해봤지만 그 부지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그건 좀 어렵다 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의 경계가 3m, 5m 정도의 그 부지는 네, 일반 이제 보행자만 다니게끔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우리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면 네, 차도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명초등학교 경계부 쪽으로 건물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그쪽이 이제 주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차량은 거의 출입이 안 되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부지 동남측에는 그 야외 조경 쉼터 이런 걸 좀 조성해서 네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잠깐 좀 쉴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행자의 또 우선이니까 예,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예, 그렇게 쉼터도 하겠습니다. 있으면 일단 그쪽 가다가 좀 쉴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수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안영숙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245페이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6년 12월부터는 지금 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업을. 그런데 이제 민간 분야로 확장 추진을 검토해 보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확장해 나가시려는지 설명 부탁해요. 일단 원래 운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활성화 정도라든지 그런 걸 일단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내는 이 조례를 운영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는 상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어떤 뭐 적용 사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한번 보고 연말에 성과 분석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해보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은 네. 저희 이제 환경 기후 위기에서 네. ESG 적용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라고 한다면 네. 그 대상 범위를 네.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는지. 민간 분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시내에 지금 계속 게시되고 있는 일반 민간에서 뭐 어떤 행사 홍보용이라든지 광고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체나 기관, 네, 그렇죠. 민간 네. 뭐 사업자 네.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친환경에 대한 거하고 ESG의 실천에 확산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네. 이게 민간 분야까지 확대된다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되겠죠. 민간 분야까지 하면 1년에 저희가 한 13,000장 정도가 지금 걸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재정 부담은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체로 신청을 예천 관내에 있는 사업체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민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격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네. 인터넷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온라인상. 그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천 관내에 네. 사업장에 이용할 때 예. 네. 네, 요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양순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안에 활용해 주셔서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 일반 현수막이 그 한꺼번에 모으는 데가 있죠. 현수막, 폐현수막 폐현수막, 수거함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제가 아직 따로 구상해 보진 않았는데요. 친환경은 수거를 해서 이거는 뭐 재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이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제가 다시 제가 좀, 제안 드렸던 거와 같이 네. 이 친환경 소재는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네. 뭐 꼼지락이나 이런 그 미싱 하는 이런 또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우리가 수업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분야에서 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네네. 이래서 상설시장에 재래시장에 공급도 하고 네. 이래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지난번에 제가 5번 발의했을 때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고 네. 그 활용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를 현수막을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ESG 경영에 우리가 좀 적용하기 위해서 환경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똑같이 폐기 처벌하면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 것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의식 제고도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고 이래서 이걸 다시 재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반 현수막도 그 화분 주머니, 그 다음에 네. 장바구니, 또 키링, 여러 또 가지가 많습니다. 폐현수막 수거함 여러 가지 재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가지고 뭐 상품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건 저희가 친환경 또, 예. 현수막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또 미싱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건강에 해치는 일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통합 돌봄 클러스터가 2026년도하고 27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요. 지난번 보고상하고. 네네. 그런 이유가 뭐죠? 2026년에 원래 군비를 40억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보고에는 60억인데. 지난번에는 2026년에 도비 20억에 군비 40억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래 군비 전체가 예. 전체가 지금은 20억이고 도비 20억, 군비 20억. 네네. 지난번 보고에는 군비 40억, 예, 도비는 맞습니다. 그대로 20억에서 60억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7년도에 네. 70억이 90억으로 바뀌었고 네. 이게 변동이 있어요. 지금 20억이. 26년도에 군비 40억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네, 20억은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네. 나머지 20억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던 것을 27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공사하는 데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고 늦어지는 예. 경향이 생길까봐 그런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동호 의원님. 예, 이동하 의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신도시 주차 타워 조성에 관해서 네. 약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네. 특별 거부금이 늘어나면서 이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여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금액이 올랐으니까 다른 게 다 추가되거나 뭐 빠진 겁니까? 요거는 저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그 군비 7억 9,700을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던 7억 9,700이 이제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자료에는 빠졌고요.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된 10억이 거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정도가 이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거거나 중간에 뭐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7월달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목표가 언제였었죠, 준공이? 원래는 7월 초였거든요. 원래는 예, 7월 초입니다. 7월 초인데 그게 이제 그 강우에 따른 거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해서 뭐 좀 추가된 거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한 20일 정도 공기 연장을 좀 한 상태예요. 해줬습니다. 예. 20일 정도가. 어쨌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250페이지에 통합돌봄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질의 있었던 내용을 빼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그 사실은 부지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 좀 검토되었던 내용, 네. 즉 한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네. 일산도 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인 안은 결국 개발공사의 부지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그 안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게 그게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 하면 부지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안전면, 그 다음에 앞으로의 활용면 이런 면 때문에 그게 검토가 되었었잖아요. 지금은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제일 큰 검토를 하게 된 제일 큰 배경은 교통 정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메인 도로의 교통 정체.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출입로가 2개 만들어지니까 정체를 덜 일으키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이 처음에 제안이 됐던 건데 네. 그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도 통합돌봄을 따로 떼주고 아파트를 원래 그
최초 계획은 727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대수가 너무 빠지면 사업성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하기 좀 어렵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은 뭐 여러 번 논의를 했는 끝에 그 좀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 뭐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참 짚어는 보고 싶은데 720세대가 계획인데 네. 그 사업성이 나오는 계획인데 거기서 얼마 정도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손실에서. 저희가 그 협의 절차가 워낙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동이 좀 많았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그 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 사업성 관계 때문에 그쪽 위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돌봄 부지를 그쪽 편한 대로 이제 좀 이렇게 형태를 잡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임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소유하게 될 통합돌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형태와 규모, 진출입 관계 때문에 거의 한 몇 개월을 거기에 협의하는데 정성을 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그 후속 단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재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다 네. 이런 얘기인데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안쪽에서 했을 때하고 밖에 했을 때하고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많이 세워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맨 교통 관계인 걸로 생각됩니다. 이 교통을 우선을 하는 건데 거꾸로 사업성, 개발공사의 사업성을 선택을 해서 네. 현재 상태로 결론을 내렸다면은 네. 그게 우선이 되었다면은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점들 그것들이 교통 문제가 가장 네. 심각할 거고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거는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도 계획이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또 어느 정도 정리된 걸 가지고 또 도 승인을 받고 또 예천군의 의견도 거기에 또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교통관계는 저희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도 네. 만들었을 때 처음에 신호등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 돼서 결국 편의성 때문에 네. 저기 신호등을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났으니까 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네. 좀 검토해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예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요 건립분에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서 원래 당초 설계 기한은 7월 정도까지였는데요. 이게 그 최종 실시 설계하기 전에 그 투용자 심사 2차 심사를 좀 받으라는 조건부로 우리가 최초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투용자 심사 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이 잠깐 지연되고 중지가, 있는 예, 거죠. 예, 조금 그래서 중지가 되면 예정보다 자꾸 지연돼서 네. 중지가 돼도 지금 당초 7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중지가 되면 11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예. 현재 단계인이 많은데 네. 지금 여기도 충분히 그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연계한 네. ICT 지산센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 앞으로 설계나 배치 이런 네.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예천군에 소프트웨어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기업들이 아마 주가 될 텐데 그들이 그 요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설정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아직 뭐 단계별로. 지금 그 나중에 이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제 이 관련되는 분야에서 참여가 돼야지만 좋은 설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 경북 테크노파크 관계자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계획 단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그분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북 테크노파크에 아마 의뢰, 위탁 뭐 이런 형태를 검토하기 때문에 네, 그쪽 예, 사람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예. 기존 지금 테크노파크의 형태를 본다 하면은 거의 다들 똑같아요, 그죠? 네. 기존 갖춰야 될 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실수요로 들어올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본다 하면 테크노파크에서도 결국은 ICT 관계 사람들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실수요자들 네. 부분의 협회 부분들에서 앞으로 뭐 AI 센터가 들어간다든지 네. 그들이 소프트웨어에 하고 있는 방향에 맞도록 네. 근데 실컷 지어놔봤지만 옛날에 뭐 학교를 짓듯이 똑같은 네. 형태로 지어버리면 똑같은 게 구조소밖에 안 되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넣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네. 26년도에도 우리 건축가에서 공공건축물이 좀 많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가에서 공모사업한 건축물은 없죠? 다 타 부서의 거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건축가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거에서 주차타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죠? 네, 거의 됐고요. 수장고하고 그린생활시설체육관하고 지식센터하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분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요? 지금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통합들고 수장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예천군에 며칠 전에도 그 부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화관광과 동명농려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금 한 30-40% 이상 물가 상승분의 요인으로 지금 또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의원님들이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 상승분이 공모사업을 따고 나서 이거 한 40% 정도 오른다는 게 물가 상승분이 건축 과장님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최초의 사업 구상하고 할 때 기준 단가를 이제 너무 좀 낮게 잡는 게 그것도 이제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4년, 5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실제로 건축가에서 이 이관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 건축을 마무리를 다 하시잖아요. 전부터.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추후에는 이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비용 부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부서에서도 공공건축물이라고 해도 받으면 안 돼요. 예?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예산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서 받아줘야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해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물가 상승분 핑계대고 이렇게 오를 때에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중투나 도투 받기 귀찮고 싫어서 그냥 공모사업 덜렁 받아가지고 추진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받아오실 때는 충분히 건축가하고 협의가 됐을 때 이거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또 받아서 준공을 하고 나면 또 그럼 그 담당 부서에서는 결국적으로는 공모 받고 준공이 나야 또 그 부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또 나름대로 부서나 우리 의회 질타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설계부터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해야 될지도 저희들로 봐서도 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에 대한 충분히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업 구상 단계부터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강경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그 저 행복주택 복컴 우리 행복로 그 구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그 관장하고 있는 부서나 개발공사하고 좀 협의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거기 도로를 잘라내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거기 주변이 유턴하는 지역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게 또 저거를 또 만들고 나서 지금 거기 뭐죠? 통합 돌봄 클러스터 예, 예. 또 그거 만들고 행복주택 들어섰고 또 복컴이 있고 그 옆에 또 좀 청소년 또 그걸 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도로를 잘라야 되느냐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건설가하고 하셔야 될지 아니면 개발공사하고 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그죠? 그 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현수막 그 부분 있죠. 네.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해서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저희 지자체의 그 상가에서 현수막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시단이나 광역시 같은 데는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평균 6m짜리가. 일반 현수막 말씀하시죠? 예. 일반 현수막이 그러는데 지금 저희 그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66,000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우리 협회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친환경 금액과 일반 현수막에 대한 금액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는 그 66,000원에 대한 거를 집행을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다른 우리 그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얘기해 보면 다 틀려요. 근데 군 단위별로 이 북부 지역 위주로 금액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해서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좀 했으면은 이 3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단가를 뭐 일방적으로 올려라 내려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협회하고 그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예. 우리 또 간에서 이렇게 또 계속 금액을 또 주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4만 원, 5만 원, 6만 원 천차만별로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란입니다. 예천 군민의 건강과 어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74페이지 선진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부터 찾아가는 구강 및 재활장애인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선진보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이전 신축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효소 면역 분석기를 구입,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재위험 지역에 위치한 독양보건진료소를 2027년까지 이전 신축하여 쾌척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 간염병 조기 발견과 쾌척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찾아가는 토닥토닥 마음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및 일상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울감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도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마음건강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응급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4월에서 10월까지 의료 장비 구입 및 환자 분류소 설치와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체계 구축 및 환자의 생명 보호와 지역 응급 의료 기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부인과 소아과 원나워 진료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출생 대응과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된 산부인과 1개소와 소아과 2개소의 야간 및 주말 연장 진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산모와 영유아가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거리 이동 부담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결핵 및 한센병 집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연중 예방교육,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생활지원을 연계 추진하고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 사업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으로 국민건강보호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사전적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국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자체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비롯한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린이들의 질병 없는 건강한 성장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추진입니다.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위생해충 대응을 위한 생활권 중심방역 실시와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친환경 생활방역 강화를 위한 하절기 방역기동반을 편성, 친환경 방역 소득을 추진하고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관리와 위생해충 퇴치기도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역을 위한 경로당 정화조 및 공중 화장실 등에는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유충구제 제도 배부하겠습니다. 하절기 위생해충 방역과 유충구제 사업을 병행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척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찾아가는 구강 및 재활 장애인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로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건강 관리의 필요성과 인주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 방문 구강 보건 사업과 방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의료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분종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보건소, 함께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독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인데 이거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는 것 같아요. 왜 는 이유가 뭐예요? 4천만 원은 네. 당초에 우리가 그 원래 예산 1억 4천만 원 기초 및 하고 옹벽 설치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비가 빠져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설계비를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기초하고 하는데 1억 4천 들고. 그리고 이제 안전재난과 그 하천 자연재해 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1억 4천까지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사업을 먼저 해보고 예산이 나오면 추경에 따로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부족하면 설계비는 왜 안 냈어요? 설계 이제 우리가 농터 그 국비 신청을 올 2월달에 했었거든요. 예. 그래 국비 신청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업비는 이제 설계비는 추경에 계획을 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1억 4천만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설계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예, 1억 8천. 알겠습니다. 이 279페이지에 여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사업에 보면은 이거 예산이 6억 5천 정도 돼요. 아직도 이 코로나 백신 예방 맞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저기 인플루엔자하고 또 이거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동시 진행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물질이 백신에 나와 가지고 네. 그 백신이 보류됐다는 보류가 됐었죠? 되고 있죠? 저들 보건소에서는 그런 전국적으로? 예, 저들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물질 백신을 혹시 지역에 네. 접종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거 관내에는 없었어요? 백신 이물질 때문에 피해 사례는 없었고 예방 접종하고 그 후유증 이상 반응 때문에 신고된 건은 저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건은 있었습니다. 그 백신 이물질 나온 백신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는 지금 저 구매한 게 없어요? 예전에 예, 저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다행이네. 난 거기 있나 싶어가지고. 예, 저들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백신이 아주 구매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향수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네, 선진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건의료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네.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작년에는 이제 골밀도 측정기 구입하고 자동 약 포장기 구입하셨는데 골밀도의 측정기는 주민들이 뭐 많이 기다리면서 많이 이용했다고 하던데 예, 예. 어떠셨어요? 경과가? 저들이 골밀도가 한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한 270건 정도. 그게 이제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70건 정도 작년 6월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약 포장기를 이제 구매하셨잖아요. 네. 구입하셨는데 약을 제조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들 보건소하고 용궁보건지소, 풍양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지역이라서 투약을 안 하는데 나머지 지소진료소에는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약 예, 포장기가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효소 면역 분석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검사 기계가 뭐 갑상선이나 뭐 이렇게 간염, 염증 검사 이렇게 전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는 내구 연한도 지났고 이 기계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이 기계에 맞는 시약 자체가 이제 수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제가 면접기 장비 구입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갑상선하고 뭐라고 하셨죠? 갑상선, 간염, 에이즈, 빈혈 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염증 검사 등 종류의 숫자가 많습니다. 대신에 시약이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 시약이 별도로 이제 구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약 부분이 아마 이 단가가 높아서 조금 예산이 나중에라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편성이 또 돼야 반영이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진료하고 검사하는 기계 면역 기계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려면 시약 또 네, 추가로 또 별도로. 별도로 네. 들어가야 된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니 네, 잘 추진하시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 이전에도 기존에 저희들이 의료 장비를 계속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활용도가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활용을 못하게 되는 사례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근래에 구입한 것들이 잘 활용돼서 주민들의 이용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많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양순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네,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죠? 네,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몇 군데서 봤거든요. 주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특별히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함께 또 어우러지고 또 함께 하는 모습이 함께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확대해 주셔서 주민들의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별다른 저희는 뭐 질의사항은 없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상규 의원님 없어요? 진짜 하려고요? 이동호 의원님. 예, 이동환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276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었는데 네,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는 네. 기존 내용과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하는 거 변화 그대로죠? 없습니다. 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장비도 맨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장비도 구종입니다. 시설 개보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예, 시설 개보수도 이제 환자 분류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환자의 중증도 하고 감염병 환자가 있으면 그 감염병 환자 선별 등 이런 상황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자 분류소도 설치를 하고 노후돼 있는 시설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물은 지난번 보고와 예, 변동- 같은 예, 내용으로 지금 변동 진행이 되고 없습니다. 있네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 이 이거 사업은 처음입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대폭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내용들이 바뀌어졌네요. 작년 보고할 때 하고 예를 들면은
응급 의료체계 구축 의료 서비스 향상 안에 있던 산부인과, 소아과, 원나워 인력 체계를 대폭 크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저들이 보고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약품 구입, 뭐 진료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저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상황, 중요한 상황을 조금 변경해서 올려놓은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찾아가는 토닥토닥 마음교실이 기존에 지금 해왔던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였었죠? 작년에도 맨 똑같은 마음 마음교실이었어요. 건강교실이었습니다. 확장됐나요? 아니면 조가선 게 그냥 하고 있나요? 원래는 작년에는 진료소별로 20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교육을 마치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하니까 이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좀 장기로 해주시기를 원해서 불필요한 뭐 교재 구입비나 이런 거는 제하고 원래는 진료소별로 32회까지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확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에서는 인원이 막 모이지 않는 곳도 있죠. 지금 저들이 운영하는 데는 기본 10명 이상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10명 이상은 다 예, 된다. 예, 최소가 10명이지 그 이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라실로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님, 네, 소장직하고 병행하고 계신데라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그 국장님 나와 계시죠? 국장님하고 부군수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지금 우리 시설직 같은 경우에도 전기나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건축연구소 그리고 우리 온천 그리고 체육사업소 이런 데는 저희 시설직이 계속 그 상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도 많고 응급을 요하는 약품도 많고 한데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한 사항이 생겨서 전기가 떨어진다든지 건축물이 이상이 있을 때 그 담당자는 항상 그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여기가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 충원은 시켜주지 않고 꼭 다른 부서에 지금 인원 충원이 계속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건행정과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 여러 차례 떨어진 적도 많고 건축물이 무너내려 앉아가지고 기초가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직이나 실제로 우리 건강증진팀에 계시는 보건소의 직원들은 이 분야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혹시나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보고있습니다. 지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직무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거고 몇 급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는지가 먼저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직무 분석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그 부서로 가는 것 또한 역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부서의 건축연구소나 온천이나 체육사업소의 그 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보다는 보건소의 인력이 배치가 우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용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조 더 건강한 내일로 함께 걷는 백세로드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과 함께 걷는 건강한 예천을 만들고자 하며 걷기의 생활화를 위해 예천군 뚜벅이 지속 추진과 경로당 등 지역 주민 대상 건강체조 교실 31개소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새싹 건강교실을 통해 신체활동, 영양교육 등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연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지역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과 간이 함께하는 건강마을 조성사업과 건강증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조 만성질환제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돌봄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암 조기 검진비와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에게 보습제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조 마음의 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정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 140명 관리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 바우처 사업, 청소년 마음 성장학교, 마음건강검진,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재활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적 환경 조성과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 환경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9조 행복한 임신, 출산, 함께하는 행복 예천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포함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및 모자 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저출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분만과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 환경 구축 및 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까지 함께하는 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억 놀이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인지케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휴대폰에 인지케어 앱을 설치해드리고 사용 방법을 1:1로 교육한 뒤 맞춤형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등록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보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3월에는 대상자 등록을 완료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보건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지난번 보고 때도 매우 관심 있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들어보니까 곧 이제 선정자를 만드네요. 예, 스마트 기억 놀이터 운영입니다. 예. 290페이지. 네. 예, 200명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그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200명이 모집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다음에 말벗 기계는 10대가 있었나요 그때? 5대, 작년에 5대 있었는데 올해 이제 10대 추가로 더해서 15대. 15대 운영이에요. 네. 그럼 교환하고 이렇게 네. 회수하고 일정 기간씩 돌아가는 거예요? 5개월 5개월 대여를 사용하고. 하고 5개월 지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이제 다음 대기자한테 대여를 하는. 그 실제로 실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5개월 쓰다가 내놓기 싫어할 텐데. 네. 너무 싫어해서 저희가 그 담당 선생님들이 걱정 기간이 다 도래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거를 어르신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해수를 해올까 지금. 그 서로 또 병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요? 그 저희가 예산도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무한정으로 저희도 많이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5대 작년에 5대 시작해서 올해는 15대 되고 또 내년에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까지 쉬지 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장님 외부 일정 관계로 이후 의사 일정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손용옥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농촌지원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수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부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조 우수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장 운영자 교육과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장 육성 위탁 교육은 2개소 대상 농장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치유 농업시설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유 농업사 1급 자격자 양성을 위하여 3명을 선발, 교육비를 지원하고 체험형 힐링, 농촌 힐링 교육 과정도 2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초 인력을 육성하여 치유 농업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조 농촌 인적 자원 전문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기술 습득으로 농촌 인적 자원의 전문화와 농촌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5개 사업 4,900만 원으로 분야별 전문 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확산, 취미교육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홈패션, 양식 조리 기능사, 반찬 만들기 등 수요가 많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활 개선의 읍면 과제 활동, 우리 음식 연구의 발효식품 교육, 수공품 연구의 킬트와 전통옷 제작 등 학습 조직체 회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자기 개발을 통한 자신감 고취와 농촌 생활의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96조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교육과 제품 개발, 기술 이전, 유통 마케팅 지원까지 통합적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 기술 공정을 표준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여 제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기생산된 제품의 공정을 표준화하고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가공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가공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기초와 심화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산된 가공 제품의 원활한 유통 판매 촉진을 위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을 진행하여 판매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관내외 홍보 판촉점과 팝업 스토어 참여 등으로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조 지역특화 맞춤형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기별, 단계별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재배 작목을 중심으로 1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품목별 상설 교육은 작목반 등이 요청하는 시기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의 심화 과정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4가 과정으로 16회를 운영하고 기농 기초난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추진하며 선도 농가로부터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현장 실습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 10팀을 선발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농가별 기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조 미래농업혁신 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 AI 기반 농업기술 교육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AI 기반 경영 개선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수요를 반영한 소그룹 단위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공통 관심 분야별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밀착 교육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와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함께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 콘텐츠 확산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홍보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9조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세계 사업 6억 5,600만 원 예산으로 다양한 밭작물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밭작물 주산지 작목반이나 법인에 파종, 정식, 수확 등 일관 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해 회원 농가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농용 굴착기 등 11종 22대 농기계와 농가 수요가 많은 희망 임대 장비로 승용 관리기 등 14종 34대를 구입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농기계가 원활히 임대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농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여 자율적인 농업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 사업비로 농업 분야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보건관리 컨설팅은 2명의 농작업 안전 관리자가 110호 농가를 3회씩 개별 방문하여 농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 교육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작업 시 운전 미숙과 주의력 부족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안내하고자 읍면을 방문하는 등 40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지역에서 농작업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촌지원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농촌지원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농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원 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95쪽에 농촌 인적 자원 전문화 교육에 지난번 보고사항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 보고사항에는 우수 지유농업도 같이 합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또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교육을 할 때는 보고를 드릴 때는 이 전문화 교육에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까지 합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치유농업에 대해서 예산은 작지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치유농장을 육성을 한다든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기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부각시켜서 사업을 해보고자 페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나누었는데 예. 그 예산도 많이 올랐고요. 예산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2개가 합하면은 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 그럼 예. 예산에서 예. 지금 조금 혼선이 있어서 농촌 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6개 과정인데 그러면은 치유농업을 뺐기 때문에 지금 예. 4과정이니까 예, 4개 과정이고 맞습니다. 예. 인원수도 줄었고 또 예산도 달라졌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양성 교육이고 예. 우리가 지금 그 전통 공예나 수공예품 연구회 미싱은 없나요? 여기에 그 수공예품 연구회에서 미싱반하고 같이 하나요? 공질하게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 속하고 있어요? 수공품 연구회 회원들만 하는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 또 홈패션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촌 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에 홈패션에 2개 과정을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예, 전문가 교육을 합니다. 양성 과정에서는 예. 일반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예. 포함이 돼 예, 있고 맞습니다. 밑에 전통공예 학산 교육에는 예. 수공예품 연구회에서 하는 거고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오전에 건축가에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예. 말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 현수막이 폐막이 됐을 때에
활용 방안을 좀 함께 논의해서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예. 우리가 그 재래시장에는 예. 또 많은 양이 있고 이러니까 예. 이 장바구니나 이런 거를 예. 좀 만들어서 예.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 다양한 각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회원수막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 앞으로 이렇게 확대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수공품 연구에는 매년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지만 또 자체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예천 성당에서 그 독거 노인들한테 반찬을 그 배달하는 그 서비스 사업에 저희들이 도시락 가방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달을 한다든지 또 회원들이 손수 배운 작품을 손수건 같은 거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차피 것처럼 이렇게 예. 노육을 하려 하면 또 재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예. 또 봉사활동에도 함께 겸해서 해주십사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래농업 혁신 인재 양성에 지난번하고 좀 이번 보고사항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량 변경은 됐고 사업비는 감소돼서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에 보고할 때는 여기에 그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포함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 교육경영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자본 보조 사업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빠진 부분은 저희들 청년 농업인들한테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자부담 50% 해서 4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저희들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시설 지원하는 사업하고 요 3개의 시설 부분 사업이 제외가 되고 이제 교육 부분으로다가 내용을 묶다가 보니까 작년 연말 보고하고 자료가 조금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보고하고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 좀 편리하게 좀 연계해서 보고해 주시면 이런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안양수 의원님. 네, 안양수 의원입니다. 네, 294페이지 우수치유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있죠. 네, 지금 작년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긴 했는데 치유 농장 육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치유 농업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는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선정을 2월에 다 하셨어요. 어떤 기준의 대상을 선정하셨는지. 지금 저희들 그 육성 위탁 교육을 위한 그 2개소는 저희 지역에 지금 교육농장이 약 한 8개소가 있고요. 이 교육농장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농장인데 이 교육농장 8개소 중에 일단은 지금 좀 활성화가 되어서 좀 잘 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앞장서서 키워야 저희 지역에서 대표 농장으로 나중에 치유농업에 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한 곳은 저희들이 꽃담이고요. 지보에. 그리고 한 곳은 감천에 있는 세움정이라고 이렇게 2곳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산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치유농업 관련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고 저희 지역도 2024년에 김홍현 의원님께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요. 치유농업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2급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9개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주의 동양대, 또 대구의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이렇게 세 곳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분을 선발을 해서 일단은 동양대에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등록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전에 지금 8개소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치유 농장이나 농업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뭐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농업 교육이라고 해서 네, 한 그건 15회차 정도의 교육 과정은 거쳤고요. 지금 각 도단위 농업기술원이 치유 농업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이 치유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단위에 저희들이 교육을 안내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한두 번은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고 이제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이제 방향을 치유농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교육농장을 하시지만 결국은 학생들이든 아니면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일반인이든 또 특수 목적을 가진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치유 농업에 대해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교육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치유 쪽으로 또는 이제 전환을 뭐 좀 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대상을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난번 작년에 교육을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기준을 또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그거는 아니고 지금 대상자 3분 중에 한 분은 작년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이제 전체 다 공지를 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든 군청 홈페이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공지했을 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또 개인의 의지가 또 얼마나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3분을 선정을 했고 지금 2분은 청년 농업인이시고 또 한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기반을 잡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뭐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대상이 2개소 그리고 사람은 이제 3명, 농업사를 3명을 한다니까 지금 시발점이라서 이렇게는 시작을 하되 전문 쪽으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기게 이렇게 활성화를 띄고 또 그런 치유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이번에 그거를 잘 진행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드나 봐요. 뭐 위탁을 하는데도 위탁 업체에도 그렇고 교육 양성비를 하는데 뭐 대학교에 그 수강비가 뭐 비싼가 봐요. 수강료는 지금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0%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 군 예산으로는 7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교육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체험형 농촌 힐링 교육 체험장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시려고 하는 거죠. 네, 계획대로 좀 해서 경과를 보시고 내년도에도 좀 더 확산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더 생기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에요. 299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6억 5,600인데 이거 임대 수요 분석해서 수량을 적정하게 선정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노후 장비 이제 대처와 신기종 구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 그 장비 활용률이나 이제 고장률, 수리비 같은 이제 관리 지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원래 선정이 된 농기계 기종 같으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서 작년에 이제 필요로 하는 거를 원래 본 예산에 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들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임대 장비가 자꾸 증가하면 그 유지 관리 인력이나 이제 부품비 이제 부담 증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사실 지금도 저희들 1년에 유지 관리비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이제 기계를 이제 임대를 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지를 하지만 사실 이제 기계를 뭐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상치 못하게 기계가 뭐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뭐 마냥 예산을 늘려가지고 편성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런 철저한 사용할 때 유의하실 점들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조금 어려움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도 모집이 덜 돼서 지금 4명을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그 기간제 근로자보다가 하루 일당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는 비싸긴 하지만 사실 바깥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동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든지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그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 고민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예천하고 풍양하고 지금 양방향 소통은 됩니까? 예, 양방향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양에서 이제 임대를 하고 싶은데 풍양에는 없고 예천에만 있다고 했을 때 풍양에 신청하면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 농업인 역량 강화와 우리 농촌 활력 정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농업인 교육과 이제 가공 창업 지원 또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윤주태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재길 부회장님과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소득개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논타작물 이모작 혁신별도 조성사업 추진부터 모돈 채용,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 공급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이모작 혁신별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작업률 향상을 위해
논이용 하계작물 녹두와 동계작물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하고 생산되는 원료곡은 전량 기업과 사전수매 계약하여 노빈 소득 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년 연속 사업이며 총 20억입니다. 1년차 올해 사업은 10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국에코팜입니다. 논이용 타작물 이모작 재배 농가는 예천, 용문, 감천, 지보, 풍양 총 29농가의 50헥타르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계작물 녹두 30헥타르와 동계작물 보리 50헥타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원료곡 선별을 위한 선별 장비 및 저온 저장 설비를 설치하고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살 적정 생산 시스템 구축과 논타작물 이모작 확대로 식량 작업률을 향상하고 국내산 녹두, 보리 안정 생산 및 판매 유통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드론과 무인 헬기를 이용한 본답 병해충 적기 방제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며 군비 2억 4천과 농협 분담금 2억 4천입니다. 사업 대상은 예천 농협입니다. 무인항공 공동방제는 5월과 6월에 읍면으로 홍보하고 해당 읍면 농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차 방제는 7월 중하순, 2차 방제는 8월 중하순이며 관내 4,00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참외, 수박, 촉성재배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시설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참외와 수박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참외, 수박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배 기반 조성으로 내재형 하우스, 피오필름, 보온 부직포, 개폐기 설치입니다. 사업 대상은 참외 장목반과 용궁 수박 장목반입니다. 기대 효과는 촉성 재배 생산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예천의 대표 고소득 장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고온관리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여름철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보급으로 시설 채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열막, 차강 도포제, 유동팬 등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패키지 기술을 적용합니다. 사업 대상은 한천 시설 채소 장목반과 단샘 스마트 농업 연구회입니다. 기대 효과는 시설 작물 공기 생육 환경 개선과 재배 기간 연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육사과 신품종 생산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기후 변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육 재배가 가능한 고품질 사과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AI 선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사업 규모는 생산 기반 조성 6개소와 AI 유통 시스템 구축 1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3헥타르의 가원 기반 시설과 재예방 시설, 고품질 생육 재배가 가능한 사과 신품종 묘목을 제식하고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육 재배가 가능한 고밀시 평면 수용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내 육성 사과 무병묘 보급 확대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농민들에게 가수 무병묘 재배 효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묘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선머킹, 골든볼, 가몽 등 병원성에 감염되지 않는 국내 육성 사과 묘목을 보급하고 지주, 간수, 배수 등 가공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묘 공급을 통한 선진적 묘목 유통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의 확대 보급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가 주도 실용형 꿀벌 육종 기술 개발 기반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다양한 우수 품종의 여왕벌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우수한 여왕벌을 대량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예천 꿀벌 종봉 연구회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정적인 여왕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가림 벌 사육장, 현미경, 저온 저장고 등 종봉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농가 주도의 여왕벌 정식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해 양봉 농가의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모던 체형 영상 진단 기반 정밀 영양 공급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모던 체형을 정밀 진단함으로써 각 개체별 적정한 영양 공급으로 모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3차원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모던 체형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체형 상태에 맞춰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 AI 자동 급여기 설치입니다. 기대 효과는 AI 기반 체험 분석을 활용한 정밀 영양 관리로 수태율을 향상하고 사료비 및 노동력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개발과 직원 모두는 기후환경과 소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여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